얘들아, 처음부터 못 넘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한 번, 두 번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넘게 돼. 자존감이라는 단어,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이 자존감은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자아 존재감입니다. 내가 뭘 잘하지 않아도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참 가치 있는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참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할 거야 라는 받아들여짐에 대한 사랑의 감각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아 효능감이 있습니다. 저희 태권도장의 핵심 가치이기도 한데요. 즉 내가 원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야. 또 스스로를 믿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자아 효능감이 잘 길러지기 위해서는 인정과 칭찬의 욕구가 채워져야 합니다. 특히나 도장 끝나고 나서 오늘 배운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놀이터 같은 데서 발차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내리막길에서도 막 뛰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네, 까당 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유, 저러다가 넘어질 줄 알았지 라고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괜찮아. 그러니까 내리막길에서는 뛰면 안 되지 라고 이제 속상한 마음에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울상을 짓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뭔가 멋쩍 하면서 가버리죠, 나름대로. 자,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의 마음은 내가 넘어져서 속상한 것도 있지만 엄마한테 이제 내가 오늘 배운 거 이렇게 잘했잖아, 나 좀 봐줘 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 좀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어때요? 자,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너무 잘하는 거 혹은 이기는 거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혹시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상실감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송이야,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는 그래도 너를 참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 줄 때도 있어요. 자, 하지만 또 어때요? 우리 특히나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정과 칭찬에 아주 욕구가 많은 친구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답을 들었지만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좀 결이 다른 대답을 들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가 원하는 부분들의 인정과 칭찬의 욕구가 어떤 건지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수많은 경쟁이 좀 위축이 들어서 아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도전조차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못하겠어, 안 할래, 재미없어, 막 지루해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는 나 저거 다 할 줄 아는 건데, 나 옛날에 다 해봤어, 나 저 형아가 하는 만큼 나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그걸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회피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자아 효능감에 의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태권도를 통해서 자아 효능감을 가장 잘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띠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띠에 맞게 도전해 나가고 스스로 어떤 해내는 힘을 기르면서 저희가 이제 2달마다 승급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여태까지 노력해왔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또 지도진, 부모님, 심지어 친구들한테까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계기가 계속 쌓이게 된다면 그보다 내가 단단해지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성장하는데 저는 더 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는 같은 반 친구 혹은 같은 학년인 친구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태권도장은 다른 학년, 다른 학교, 심지어 다른 국적의 친구들과도 이제 몸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하루 1시간이라는 시간들 속에 스스로 해내는 경험들을 몇 년 동안 이제 쌓게 된다면 훗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기에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해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툭툭 털고 내가 과연 무엇이 부족했을까? 라며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저희 도장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지,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둡니다. 각자 아이들이 잘하는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발전시켜서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발차기를 멋지게 차고 싶어 하는 아이한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송이가 발차기를 정말 멋지게 차고 싶구나. 관장님이 너가 뭘 상상하든 다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약 조금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송이야, 너는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바꾸면 더 좋아질 수 있다 라고 가볍게 툭 얘기해 줍니다. 자,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훗날 알게 될 잘못된 부분들을 다그치거나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성장시켜주고 또 보완할 점을 알려줌으로써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저희 어른들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이번 주에 무엇을 실패했는지 물어봐 주세요 라고 저희는 이제 미션을 내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실패하는 것은 패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갓난아이가 이제 뒤집개까지 얼굴을 땅에 파묻기도 하고 막 울고 있으면 어떤 날 보면 팔을 이제 혼자 깔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수많은 실패 속에서 이제 그것을 배워나가면서 마침내 성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실패를 하면서 배움을 얻게 되는데 과정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결과로서만 대한다면 훗날에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전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태권도 수업 중에 저희가 학교 체육을 하는데요. 그때 띠틀을 할 때 많이 발생하게 되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한테 절대로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보상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 앞에 놓여진 커다란 산과 같은 자신의 키보다 더 높은 띠틀을 보는 순간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후에 또 실패하고 난서의 어떤 창피함 때문에 또 도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처음부터 못 넘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한 번, 두 번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넘게 돼. 만약에 100번을 넘어도 못한다고 했을 때 101번째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랑 같은 거야. 송이야, 너 스스로를 한번 믿어봐. 관장님은 너를 믿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인식들을 계속해서 이제 심어주면 아이들은 그게 이제 내면의 언어가 되고 이제 그런 실수가 배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는 훗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마주하는 어떤 큰 산들을 하나씩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인 저희들이 변화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세상을 선물해 드리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